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반대 단체들의 시위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행사장을 점령한 이들이 육사 이전에 찬성하는 참석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 이전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유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장. 행사 시작 전부터 육사 이전 반대 단체들이 토론회장을 점령한 채 시위를 벌입니다.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해 해사와 공사 총동창회, 해병 전우회 등 군 관련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육사 이전을 찬성하는 토론회 참석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며 토론회 현장을 1시간 반 이상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최 측이 이들을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육사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문제고 그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는 재개됐지만 반대하는 단체들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육사가 서울 동북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로 국군 탄생의 안보 성지인데다 서울의 마지막 허파라는 논리를 내세워 충남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중요한 국가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육군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 정도는 찬반이 있더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걸 듣기도 전에 봉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작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사격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보 위기라며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래 청년 장교들이 3군 본부가 있는 국방의 요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위축된다든가 연연하지 않고 논산 안에 육사 이전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육사 이전 관련 예산이 확보됐지만 국방부가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도로 주행 시험은 응시생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가 까다롭지만 안전한 운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한 시험장 내에서 도로 주행 시험 합격률이 코스에 따라 최대 30% 가까이 차이가 나서 사실상 합격이 뽑기 운에 달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의 도로주행 시험 코스는 모두 4개입니다. 언뜻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응시생들이 선호하는 코스는 따로 있습니다. F코스 합격률이 75%로 이 시험장의 다른 코스보다 30%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F코스는 전국에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도로주행 코스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산 터미널 근처 왕복 6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1번, 우회전 1번을 한 뒤 쭉 직진을 하니 어느덧 시험 종료. 면허를 따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유턴이나 회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지만 주행 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험 당일 추첨으로 해당 코스를 뽑은 응시생들이 합격 축하 박수를 쳤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측은 기존 코스가 3개월간 도로공사로 사용이 불가능해 임시로 운영한 예비 코스라며 정규 코스 2개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적성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신규 AB 코스가 마련되었고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신설 코스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뿐 아니라 대전 시험장도 코스에 따라 최대 11%까지 합격률이 크게 차이납니다. 관련 업무 지침사항 각 운전면허 시험장은 매달 도로주행 시험 채점 결과를 분석해 코스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큰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생 입장에서도 코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이게 복불복인 거잖아요. 의생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광양시험장은 합격률이 높은 주행 코스에 회전교차로나 유턴 구간을 추가해 1년 만에 코스별 합격률 편차를 24%에서 7.8%로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 1년간 모두 2만 명이 넘는 응시생이 찾은 대전과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 합격이 단지 운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방식 마련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가라앉은 가운데 지역의 분양 관심 단지인 대전 용문 1, 2, 3 재건축 단지도 어제 특별 공급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용문 1, 2, 3 재건축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에서 전체 1,189가구 가운데 다자녀와 신혼부부 부문 등 평형대별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분양한 용문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어제 특별 공급 72가구 모집에 3분의 1 수준인 25명이 신청해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3살과 1살 그리고 9개월, 지난주 TJB가 단독으로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영유아들의 나이입니다. 이처럼 자기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학대 징후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간호사를 가정에 보내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유독 충청권에서만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대퇴부와 두개골이 각각 골절된 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3살과 1살.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잔 것 같고 제가 안으니까 바로 자더라고요.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영아였습니다. 그동안 아동 스스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대책이 만들어졌지만 영유아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영유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거나 또 자기 방어 능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의 학대의 문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돼야 되고,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만 2세까지 보건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학대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영국에서도 시행 중으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유독 충청권 지방정부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39곳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아산 2곳뿐이고 대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력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보건소마다 사업 시행에 3명에서 4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한데 코로나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출산 과정을 일일이 찾아다닐 만큼의 인력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충청권 지자체들도 같은 이유로 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어제 TJB가 단독 보도한 캐디 대상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사건이 벌어진 골프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청은 캐디가 특수고용 직군으로 분류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고객 응대 근로자를 상대로 폭언 등이 벌어졌을 경우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업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세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인들이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김규돈 신부는 어제 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도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가 내란 선동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며 김규돈 신부의 사제 자격을 박탈했고 천주교 대전교구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며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박주환 신부에게 성무 집행정지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종업원 없이 주인 혼자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황 속에서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음식점 경력의 한영숙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월 매출이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종업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버틴 끝에 올해 다소 나아졌지만 앞으로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뭐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 뭐 적금이나 보험 이런 거 해약해서 그거를 중단했어요. 식구들이 모여서 하고 인원을 아예 다 줄였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은 소폭 늘었지만 종업원 유무에 따라 달랐습니다.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월 6만 3천 명에서 지난 9월은 5만 7천 명으로 10.8% 감소했지만 종업원 없는 경우는 25만 1천 명으로 반대로 7.4%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렵자 인건비 탓에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폐업보다 휴업을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휴업한 자영업소는 월 평균 16,207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 늘어난 반면 폐업한 곳은 3.7% 줄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를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걸로 분석되며 폐업한 업종은 카페 등 음식료품 판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40.2%는 이후에도 추가로 개인 대출을 받았고 금액은 평균 1,578만 원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각종 통계를 토대로 분야별 그리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소상공업계가 바라본 10월 경기 전망 지수는 94.9로 기준치 100에 육박하며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수동 정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상세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구원 측은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설비의 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한 것으로 원안위에 보고됐습니다.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액체 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입니다. 원안위는 현재 하나로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누출 등 관련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상세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은 모레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수능시험 전날인 내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며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코로나 증상을 실시한다며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증상 발현 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천안 서북구 성환읍 대홍교차로에서 수산화나트륨 22,000리터가량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70리터가량이 누출돼 천안시와 화학물질 안전원 등이 나서 흡착포 등으로 방제 작업 중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33살 운전자 A씨가 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진 가운데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반농업 기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한 정책 포럼에는 학계와 정부,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반농업 기계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와 모든 반농사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무인 로봇 도입 등 디지털 기술 개발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실을 찾아 국회 부의장 재직 기념패를 주면서 세종 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졌다고 알렸습니다. 또 이 사무총장이 11월 중으로 예상 전체 매매대금 6,676억 원 가운데 계약금 7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확보하고 세종 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 규칙도 11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